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2018년도 올해 9월 1일날 시행했던 올해 마지막 필기시험 봤었던 거죠.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는 처음 강의를 해요. 여러분이 최초예요. 그러니까는 3월 달에 시행했던 문제까지는 다 설명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처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그래픽 데이터의 표현에서 벡터 방식이란 말이 나와요. 벡터. 벡터라는 말은 뭐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볼게요. 그래픽 방식에서는 벡터 방식이 있고요. 벡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이 비트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레스터 방식이라고 돼요. 여기 보니까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레스터 방식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비트맵 방식 중에 하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방식에 관한 질문을 해놓고 나서 레스터 방식 얘기했으니까 비트맵이 그 벡터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의 특징. 비트맵은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라는 게,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라 그래. 엘리어싱. 우리 픽셀 있죠. 픽셀. 확대하면 픽셀이 보여요. 그게 비트맵 방식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포토샵으로 편집하는 거, 디카로 사진 찍은 거, 모든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비트맵 방식입니다. 근데 벡터 방식은 뭐냐면 직접 선을 긋고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위치에 명령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선을 그리시오. 이렇게. 그럼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하죠. 아무리 확대해도 선명해요. 그러면 비트맵은 대부분이 포토샵으로 하고요. 벡터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전 같은 거 할 때 대형 현수막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때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다 수정을 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넘겨요.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는 확대해도 뭐 10m, 2m, 20m씩 확대해도 선명하거든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점과 점을 연결한 직선, 곡선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 엘리어싱이 발생하니까 안티 엘리어싱이라 그래서 그래픽을 처리할 때는 안티 엘리어싱처럼 보이게 해야 돼요. 샘플을 한번 다시 열어보면은요. 여기 샘플 사진이 있을 텐데 이 코알라를 제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요. 네모난 점들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비트맵 방식에 의한 픽셀이에요. 이게 픽셀. 근데 이렇게 보면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이 코 있는 부분이 눈이 여기 있는데 얘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렇게 나온다? 잠깐만요. 뭐 RC 이런 거를 보면, RC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얘가 깨끗하게 보여요. 모서리가 약간 둥글둥글하게 계단 현상을 없앤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현재 그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나왔어요. VR은 뭡니까? 가상현실이죠. 가상현실. 그래서 가상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LBS는 뭡니까? LBS라는 말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로 우리가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GPS? 예. 그래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당신 위치 주변에 뭐가 있는지, 식당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정보도 보여주고,
그 가게는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뭐가 있으니까 이 카드도 된대. 또 할인도 된대. 그러니까 띵동 하고 뛰면 안 그래도 배고픈데 밥을 먹으러 갈까? 근데 여기 주변에 식당에 내가 갖고 있는 카드로 결제하면 5% 할인된대. 옳았구나 거기 가야지.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위치를 어느 향을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면은 여기 증강현실처럼 여기 무슨 건물이 보이고 그 건물 향해서 이렇게 갖다 대면 거기에 뭐 무슨 상가가 있고 그 상가 매장에 뭐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근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 생활 정보 이건 아니죠. 그렇죠? LBS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전에 LBS라는 문제가 안 나왔었거든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거죠. VCS는 뭡니까? 화상회의. 화상회의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영상통화. 어디서 삽니까? 평양하고 우리 남북 적십자사 그 이산 가족들끼리 평양 왔다 갔다 남쪽에 왔다 갔다 못하니까는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GP에 근무 들어갔던 GP라고 들어보셨죠? 철책에 근무하는 그 GP에 근무를 들어가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못 나옵니다. 밖으로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들 보고 싶어서 저기 부산에서 왔단 말이야. 강원도로. 어머님 못 만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못 만나요. 큰일 나요. 얼굴 목소리라도 안 됩니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민통선에 못 들어가니까 그 안에 민간인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아파요. 그렇죠.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받겠단 말이야. 가면 얼굴이라도 보여주자 해서 화상회의로 화상 시스템으로 얼굴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면회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VOD는 주문형 비디오라 그래서 비디오 온 디맨드라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옛날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봤던 주문형 비디오 그것도 있고 당장에 여러분들 하시잖아. 공방에 가서 공부하시잖아. 유튜브 가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문형 비디오예요. 그리고 또 어제 텔레비전에 저희 좀 케이블 TV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서비스가 없는데 내가 원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꼬맹이들 데리고 있는데 꼬맹이 친구들이 왔어. 그랬더니 짱구가 보고 싶대네. 그럼 내가 띡띡띡 해서 짱구를 검색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짱구 봤으니까 돈 내면 되잖아. 네, 그게 주문형 비디오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에서 학습하는 것도 100% 주문형 비디오고요.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이게 뭐야? C 드라이브를 오류 검사한대요. C 드라이브, 로컬 디스크 C가 뭐야? 이 강의실 컴퓨터 안에는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 이게 C 드라이브가 있고, 이것도 로컬 디스크인데, 이것도 로컬 디스크예요. 이거는 이동식 장치고, 이거는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라고 해서 로컬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폴더도 검색하고 파일도 검색을 하고 해서 검사를 해요. 오류 검사를 하게 되면은 오류 검사는 여기 가서 속성에 가서 도구에 가면 오류 검사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인가? 1번 도구 하드 맞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리적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를 검출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벽지가 찢어졌는지 벽 찢어졌다고 집이 주저앉는 건 아닌데 벽이 금이 갔는지 이거는 건물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도 검사하는 거예요. 논리적 검사도 하고 물리적 검사도 해요. 다 해요.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알려줘야 되고 점검도 해야 되고 고칠 건 고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막 타고 가다가 저기 이렇게 뭐 구멍이 뚫려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거기 공사한다고 해놓고 우회하시오라고 팻말 붙여놓잖아. 그것처럼 데이터도 하드디스크도 문제가 생기면 그 영역을 접근 못하게 막아야 돼요. 거기 데이터가 들어가 버리면 그건 꺼내질 못하거든. 불량 섹터가 난 데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게 좋죠. 그런데 뭐라고 잠깐만 몇 기형 올라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오류 검사를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뭐예요? 네트워크 드라이브 설명을 좀 드려야죠. 네트워크 드라이브란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PC의 폴더를 지정하여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남의 컴퓨터에 있는 영화 폴더가 있거든. 영화 폴더가 있어. 그거를 내가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만들어서 걔를 뭐 M 드라이브로 바꾸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네이버 드라이브 M 드라이브처럼 그렇게 쓰는 게 네트워크 드라이브예요. 그러면 그 M 드라이브는 내게 아니잖아. 상대편 거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왜 검사하고 앉아있냐고. 남의 거를 내가 검사하면 안 되지. 물론 검사해주면 싫어하진 않겠지만,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니네 방 청소해줄게. 그럼 싫어하진 않겠지만, 나 당장에 그 방에서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청소한다고 들이닥치면 싫잖아요.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일을 못 한단 말이야. 안 돼요. 남은 내 거는 못 건드려요. 그래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는 오류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남의 거니까. 예. 이게 뭘까요? 메모리 부족이 생겼어요. 메모리 부족. 우리 컴퓨터에 PC의 저장 공간이 뭐가 있나요? 첫째, 주기억 장치가 있죠. 주기억 장치. 이걸 램이라고 하죠. 램.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 요즘은 이제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또는 ODD. ODD는 뭐냐면 CD나 DVD, 블루레이 디스크를 ODD라 그래요. 이런 보조기억 장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USB 방식의 외장 하드라든지 플로피 디스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USB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조기억 장치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도 있어요.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의 부족 때문에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빌려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기억 장치는 아닌데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크잖아요. 그 중에 일부만 내가 빌려 쓸게 라는 거지. 안방이 부족하니까 베란다를 텄단 말이야. 거실 쪽에 베란다를 터가지고 그걸 확장시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확장. 그것처럼 본래 베란다 영역인데 확장해서 쓰는 거지. 근데 베란다에서 잠을 안 자봤어요. 저는 불안스러워. 발코니하고는 다르지. 어차피 발코니는 건물 밖으로 삐져나간 게 발코니라며. 베란다는 건물 안쪽에 있는 거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 베란다 방충망 있는데 밖에다가 칸막이를 쭉 깔아가지고 거기서 누웠다고 생각해봐. 거기서 뭐를 잠깐 둘 수는 있겠지. 공간이 부족할 때는 임시로.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즉 4기가 메모리를 쓰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8기가로 늘리면 되지. 당장 늘릴 수는 없으니까 요 밑에 보면 요런 거 있다. 요런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뭐야? 그 아도비 크리에이터하고 연동시키는 거네. 지금 안 쓸 거거든. 아도비 안 쓰니까. 이거 아도비 아크로벳은 이건 닫으면 안 돼. 이건 닫으면 안 돼. 지금 수업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건 수업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현재 안 할 것 같으면 뭐를 저거 끝내도 되지 않아요? 그 뭐랄까? 뭐야? 이게 왜 그런데? 컴퓨터가 혼자 버벅거리고 있어. 그
네트워크를 안 하면은 백신 검사 안 해도 되잖아요. 바이러스 검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ESC 작업 관리자라 그래요. 여기에 메모리가, 이 메모리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이 메모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머릿속에 꽉 찼다는 얘기야. 막 정신없어. 그럼 어떻게 돼? 비워야지. 머릿속에 정신없는 사항들을 비워야지. 근데 그 비우는 방법들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백신을 종료시킨다든지. 근데 백신은 잘못 종료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상 메모리를 늘려준다든지. 그리고 부팅이 될 때 뭔가가 많이 작동이 되는 게 있어요. 모두 열어라, 모두 열어라, 모두 열어라. 카톡도 실행해라. 카톡을 뭐하러 실행해? 안 할 건데? 그럼 그런 것들을 삭제하면은 부팅될 때 메모리가 적게 사용되니까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휴지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보조기억 장치를 보조기억 장치. 뭐가 잘못 건드려 놨는지, 이건 아닌데. 네. 보조기억 장치가, 여기 보조기억 장치의 내용에서 모르고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가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지통을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기억 장치가 늘어나는 거지. 주기억 장치가 아니라. 메모리라고 불렸는데, 메모리. 이걸 주기억 장치라 그래요. 다른 말로 메모리,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메모리가 뭐야? 램이라고 썼으니까 그나마 알겠는데, 주기억 장치, 램, 이렇게 써야지. 그럼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기억 장치 용량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해야지. 제어판에 가서 아래 한글 2007 쓰고 있고 아래 한글 2004, 2005 이런 거 안 쓸 거 아니야. 이제는 한글 2010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프로그램은 삭제해야지. 삭제. 스마트폰도 꽉 찼대. 앱이 설치가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불필요한 앱을 삭제해야지. 그리고 사진 찍어놓은 메모리 공간들을 정리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가기 아이콘은 뭡니까? 바로가기 아이콘?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화살표에 있는 요거. 옛날엔 단축 아이콘이라고 불렀죠. 단축 아이콘. 영어는 숏컷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단축 아이콘이라는 명칭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변했어요.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를 연결하는 거예요.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큰일 나죠? 원본을 기억하고 있는 건데 원본을 삭제하면 큰일 나지. 그러니까 그럼 왜 바로가기 아이콘을 왜 만들어요? 원본 삭제될까봐. 원본 갖고 막 작동하다가 원본 삭제 먹을까봐 진짜는 숨겨놓고 꼭꼭 숨겨놓고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여러 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그분은 되게 포토샵이 없었나봐. 포토샵이 없으니까는 여기 있는 포토샵 아이콘을, 여기 포토샵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서 여기 가면 포토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복사해 가지고요 자기 USB 메모리에 붙여 놓은 거야. 이거를 이제 가져간 거죠. 그럼 이거 집에 와서 두들기면 포토샵 나와요? 여기서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집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슬며시 물어봐요. 선생님, 포토샵 제가 복사해 갔는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복사하셨는데요? 요 아이콘 복사해 갔는데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심각한 거야. 웃지 마세요. 그분은 심각해. 포토샵이 없어가지고 옳다거나 해서 복사해 갔는데 안 되잖아.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당연한 건데, 아는 사람 입장에 당연한 건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 포토샵 이렇게 설치하세요. 알려드리죠. 이게 뭐야?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백신이 있어요. 윈도우 7에도 있고 윈도우 10에도 있는데 윈도우 10은 아주 강력해요.
그게 윈도우 디펜더예요. 네. 그러니까 알약 이런 거 안 깔아도 V3 이런 거 안 깔아도 윈도우 디펜더가 있기 때문에 강력해요. 말웨어가 뭡니까? 말웨어? 이게 바이러스예요. 다른 말로 바이러스라고 불러요. 말웨어를. 멀웨어. 발음은 멀웨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말 발음식으로 말웨어라고 해요. 아카이브라는 말은요, 어떤 거에 대한 속성이란 뜻이에요. 속성.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이건 PDF 파일이라는 속성, 이건 아리안글이라는 파일 속성, 이런 속성을 아카이브라 그래요. 아카이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트라커는 뭐냐면 제 USB 메모리 여기 이렇게 생겨있죠. 자물통이 생겨있죠. 자물통 생겨있잖아요. 이렇게 암호화 시켜서 얘를 못 열어보게 막는 기능이에요. 비트라커. 근데 여기서는 비트라커 암호를 해제할 수도 없고 비트라커를 설정할 수도 없어요. 비트라커를 설정하려면 반드시 윈도우 7에서는 홈 버전 말고 프로페셔널 버전 말고 얼티밋 버전을 써야 돼요. 얼티밋 버전.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프로페셔널 버전이거든요. 이 프로페셔널 버전은 비트라커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온 거는 작동이 되는데 비트라커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설정된 걸 해제도 못하고 대신에 비트라커 걸려있는 거를 꽂으면 비트라커 걸려있네요. 암호를 맞춰야 작동이 됩니다. 이런 건 해줘요. 저는 비트라커를 집에서 해놓은 거지. 제 컴퓨터는 얼티밋 버전이거든요. 윈도우 10에서는 프로페셔널 버전 이상이면 되고 홈 버전은 또 안 되고 그 가격이 달라요. 홈 버전은 27만원 초창기에 윈도우 7이 프로페셔널 버전은 40만원 그 다음에 얼티밋 버전은 42만원 약간 차이가 나요. 요런 거 하나가 돈 만원씩 차이가 나는 셈이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디펜더라고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윈도우 7에도 있고 윈도우 10에도 있고 이거를 뭐 알약 이렇게 시험에 알약을 낼 수도 없는 거고 V3 라이트를 낼 수도 없는 거고. 작업 표시를 뭡니까? 요 밑에 있는 거죠. 밑에 현재 뭐뭐를 보고 있는지 제가 지금 요런 이제 내 컴퓨터 창을 열어놓고 메모장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교환도 열어놓고 폴더도 열어놓고 이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작업 표시래요. 그 작업 표시에 가해서 잠금을 이용하면 마우스로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다거나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작업 표시에 가서 잠금을 해제하면 마우스를 끌어서 쓱 올릴 수도 있고 끌어서 휙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잠겨 있으면 위쪽 그러면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럼 마우스로 드래그는 못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오른쪽 작업 표시 오른쪽 끝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 날짜 나온 영역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 하단에 시간 날짜 나온 영역 그 옆에 세로로 길쭉하게 뭐 하얀 거 하나 있죠? 그 누르면 뭐가 된다? 바탕화면 보기가 돼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나타나고 거기에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습니다.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뭐예요? 작업 표시줄을 아이콘을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설정해 놓으면 그래 좋다 이거. 여기다가 바탕화면에 놓아놓고 두들기면 밑에 있는 애인데 뭘 두들겨? 그렇잖아. 작업 표시줄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바탕화면에 설정하고 자시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작업 표시줄은요 숨길 수는 있어요. 작업 표시를 숨길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 숨기기 눌러라 그러면요 얘가 쏙 들어가요 밑으로. 화면 사라졌잖아요. 근데 갖다 대면 나타나요. 왜? 그 한 줄도 더 작업 공간으로 쓰겠다 이거지.
근데 저는 작업 표시를 꼭 봐야 되거든요. 작업할 때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 뭐뭐를 열어놨는지.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그런 말은 없다. SSD. 아까 제가 보조기억 장치 SSD라고 있었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철판 위에다가 마그네틱 성능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걸 플래터라는 철판 위에다가 그냥 전축판 위에다가 전축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보통 회전 속도가 5400바퀴, 7200바퀴 이렇게 빨라요. 1분에 7200바퀴가 돌아가면 굉장히 빠른 거죠. 우리 엔진도 7000rpm 이러면 3000rpm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7000rpm 되면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그 엔진 잘못하면 막 불불 끓어오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드디스크 단점이 뭐냐면 충격이 아주 약해요. 쿵 부닥치거나, 그러니까 노트북을 울러매고 막 뛰어가다가 덜컹덜컹 하잖아요. 그렇게 써보면 어느 날 컴퓨터가 고장나 있어. 하드디스크가. 그리고 막 가다가 자빠지거나 어디 부닥치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그래서 일반적인 데스크탑은 AS 기간이 2년 3년인데 노트북 1년밖에 안 해줘요. 어차피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골병이 들거든. 노트북이. 노트북의 단점은 그런 충격에 민감하다.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더 이상 안 빨라져요. 느린 상태야. 느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SSD가 하나 달려있고 하드디스크가 달려있어요. 부팅하고 작업은 SSD에서 하는 거고 작업했던 거를 보관하는 건 하드에다 보관하거든요. SSD는 빠른 대신에 비싸. 아직까진 비싸. 하드보다 3, 4배 정도 빨라요. 보통. 심지어 요즘 나오는 SSD 중에는 기존 SSD의 8배 이상 빠른 것도 있어요. 기존 SSD보다. 그러니까 윈도우가 딱 켜지잖아요. 전원을 누르고 파워를 누르면 윈도우가 켜지는 시간이 1초야. 1초. 켜고 나서 보면 켜져 있네. 그럼 쓰는 거야. 그런 빠른 SSD를 쓰니까. 그러니까 불량 섹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하드디스크고 SSD는 불량 섹터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정전기에 민감해요. 대신에 소음이 거의 없죠. 여러분 USB 메모리 꽂으면 막 웅웅 소리 납니까? USB 메모리를 확장한 게 SSD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하드디스크는 회전체예요. 회전체.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체다 보니까 발열, 소음, 진동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하드디스크를 지금 꽂혀 있는 게 3개, 외장 하드 뭐 2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쓰니까는 전원을 딱 키잖아요. 처음에 조용하다가 붕붕 하고 하드 돌아가는 소리들이 들려요. 뚜껑은 열어놓고 전 오픈해서 쓰거든요. 케이스를. 그러니까 먼지는 더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먼지 잘 들어갑니다. 대신에 열이 빨리 빠져나가지. 열이.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선풍기를 갖다 대면 또 열이 더 빠져나가니까 일부러 작업량이 많으면 기계에서 열이 많이 나거든요. 뚜껑을 열어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편인데 SSD도 사용을 해요. 근데 얘는 뭐 소리가 안 나지. 열도 덜 나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바이오스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양이 너무 많아서 바이오스 설명하려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할게요.